안녕하세요.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린 박사님께서 이제 한로 공생로는 그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장기환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늘 이제 한국을 통해서 이제 이 연해주를 비롯해서 이 시베리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러시아가 공생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한로 공생론을 펼친 논문이 이제 코리아 선언인데, 이 코리아 선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워낙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왜 이제 이 인구 동태학자가 한국하고 이걸 하려고 그렇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네, 그리고 한국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러시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하나를 펴냈습니다. 그 수린 박사가 코리아 선언을 한국하고 반드시 한로 공생론을 펼쳐야 된다. 이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로 공생을 위한 러시아 선언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러면 러시아 선언이 자세히 무엇이는 건지 한번 하나씩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북 통일의 초석을 만드는 거다. 초석, 기초, 기초.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로 공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통일이 된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그 동일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통일 안 되는 게 우리가 왜 안 돼요? 만나지 못하잖아,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하는데 러시아의 제3섹터에다가 만약에 이제 한로 공생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한국의 자본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을 내놓죠. 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올라가죠. 북쪽에 이제 인구, 그렇죠. 노동력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러시아의 노동력과 만나는 거죠. 북한의 이제 북조선의 이제 노동력과 만나는 거죠. 어디서? 러시아 땅에서. 이러면은 이제 우리 한로 공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의 통일의 기반이 조성이 그러면 옛날처럼 개성공단 비슷한 개념인가요? 똑같죠. 똑같이 땅은 러시아 땅이고. 그렇죠. 이게 개성공단의 글로벌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우리가 잘 했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근데 만 연해주에다가 글로벌 개성공단을 만든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치적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서 생산 기지가 되면 좋고 북조선은 노동력을 되니까 부가가치를 만들고 러시아는 자원을 개발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도 떼고 삼국이 다 이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남북한이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통일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경제를 이용해서 통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경제적 통일론입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터전이다. 이건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복원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가장 스탈린의 아픔이 있죠. 1937년도 까레이스키가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잖아, 그죠? 우리가 일본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여기 하나 있던데 그 출발했던 갑자기 어디죠? 어디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스리스크 가는 길목에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까레이스키들이 고려인들을 다 태워갖고 화물차에 태워갖고 저쪽에 뭐 카자흐스탄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별로 없었고 땅 개발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 가드가 그때 소련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막 뿌려놨잖아, 그죠? 이게 사람을 내리게 한 게 아니라 가면서 뿌리면서 간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국력이 좀 세지고 또 그 소련이 이제 해체가 돼갖고 우즈벡이나 이쪽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우리 까레스키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 본토가 어디예요?
여기죠. 연해주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시 와야죠. 그죠?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기초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만약에 한로공생,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우리 남한에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글로 오면 그렇죠. 되잖아. 오죠. 그러면 이제 되게 좋겠다. 어차피 그분들이도 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별로 예. 뭐라 해야 되나 뭐 인정받지 않아요. 그렇죠. 고려인들이니까. 예. 그래 맞아요.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금 그렇죠. 한국에 많이 맞아요. 한국에 들어오고 많이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온지 아세요? 뭐 글쎄요 문제가 마찬가지로 있겠죠. 이제 민족주의에 의해 갖고 소련이 해체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예를 들게요. 거기도 민족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이제 고려인 마을들이 이제 이쪽에 뭐 안산에도 있고 우리 호남의 광주에도 네. 있고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들어오는 만들어진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뭐 근데 이제 이게 이 인구가 그 당시에 뿌려진 인구가 많이 죽고 지금 이제 3세대가 이제 네. 잡고 있는데 이 인구가 50만이나 됩니다. 이 인구가 이제 50만이 이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유가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북방용토 회복의 거점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 한로 공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네.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방용토는 이제 간도를 얘기합니다. 간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접 그렇죠. 경계선을 안 못하죠. 하고 있잖아. 네. 강원도 북조선이 있어갖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쪽 뭐 연해주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쪽에 그 연길이나 이쪽하고 국경을 마주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가운데 북조선이 있어갖고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요. 못하기 때문에 북방용토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1,000만 명이 그쪽에 그 우스리스크나 이쪽에 블라디보스톡이나 핫산 네. 뭐 이쪽에 산다고 칩시다. 핫산은 바로 그 이렇게 연결이 그렇죠. 돼 연결돼 있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그 하얼빈도 되게 가깝고 훈춘도 가깝고 뭐 다 가깝잖아 네. 그쪽에. 그러면은 우리가 북방용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북방용토를 회복하는데 하나의 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죠 거기를. 가야죠. 수리 박사가 한로 공생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번째로는 이제 수리 박사도 이걸 이제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은 뭐 북조선하고 통일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늘 견제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그렇죠. 중국 때문에 이제 주적 관계가 이제 그렇게 또 형성이 될 거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한반도는 늘 지정학적 측면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보 식량을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기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핫산은요 농사짓기 되게 좋아요. 가보셨어요? 아유, 핫산? 저는 안 가봤어요. 핫산 안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 게르마늄 둘이 딱 한 번 갔어요. 게르마늄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핫산에 가면은 이제 왜 거기는 거기에는 우리 안중근 장군의 그게 있는데 저 이제 못 가본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 녹둔도. 꼭 모르겠어요 어디는지. 녹둔도는 어디냐면은 두만강 바로 이쪽에 있는데 그건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지를 못 들어가요? 못하는데 거기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개척한 곳이에요 녹둔도가. 거기서 그렇구나.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물리치고의 전쟁을 했던 그런 곳이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그쪽이 다 게르마늄 땅이기 때문에 엄청 이 농사가 잘 됩니다. 인구도 별로 없고. 인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우리가 없으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갖고 한다고 하면 안보 식량, 에너지 그렇죠. 확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춥잖아 거기가. 추워요.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되죠. 네. 저는 이쪽으로 갈수록 공기는 딱 좋아요. 따뜻해지잖아. 조금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거기가 사계절이 명확한 그렇죠.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라고. 그래서 이 연해주는 뭐 되게 그럼 우리 빨리 해야 되네요. 해야죠. 그러셔서는. 그러니까 우리 저 이리나 씨가 이제 앞장을 이제 서야 돼요. 저-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로 공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점. 그 한로 공생의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땅을 대고 한국이 기술과 기술, 자본을 자본. 대고 북조선이 노동력을 노동력. 대니까
거기서 한다면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는 우리 수출을 먹고 사는데 네. 수출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뭐가 없어? 자원이 없잖아, 그죠? 거기서 자원이 생기니까.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그 자원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진짜 수출 대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출 대국이 돼갖고 한국이 엄청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한국도 두 지금 나라가 부자가 자원이 없을 때도 이렇게 발달됐는데. 우리가 엄청 더 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저절로 부자 되는 나라가 두 맞아요. 나라가 있죠. 첫 번째 러시아. 네. 우리 한로 공생하면은 두 번째 그 노동력이 저 북조선. 북조선. 그러니까 이 삼국이 엄청난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이 될 수가 그러면 있어요. 일본도 그때 꼼짝도 못 하겠네요. 아, 지금도 이미 공작 그렇죠? 못해요. 예. 여덟 번째로는 이제 대한국토가 유럽을 연결하는 유통 경로의 출발지가 이게 됐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절대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서 출발하게 되면은 유로패스까지 유럽까지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조선하고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핫산으로 해서 그 하바롭스크로 맞아요. 해갖고 이제 대륙 철도로 해서 이제 우랄 산맥을 넘고 이거 아마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해요. 모스크바 거쳐서 파리까지 딱 가는. 맞아요. 아, 언제 그 시간이 올까요? 아니, 지금 저는 바로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고 싶습니다. 기차 그다음에 타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경제 영토. 이 경제 영토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 국가에 이제 만드는 건립하는 이제 하나의 터전을 마련한다. 경제가 우리 국제 질서의 경제 우위가 국제 질서의 가장 경쟁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가 돼야지 국제적으로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러 공생연맹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경제 영토가 뭔지 알죠? 글쎄,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LA가 미국 땅인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버는 돈을 한국에 보내면은 그렇죠. LA는 누구 땅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아,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제를 우리 땅에서만 벌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많이 나가갖고 이제 돈을 벌어가 그 돈이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한국 돈이잖아. 그러면 예, 예. 지금 차이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엄청 차이나 타운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그러면 다들 그 그렇죠. 경제 영토예요? 요즘 우리 한번 옛날에 중망 네. 네트워크를 한번 했잖아요. 중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게 경제 영토를 늘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대1로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경제 영토 때문에 이제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렇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은 그냥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만나야 되잖아. 그럼 우리 지금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잖아. 만약 연해주에 한러 공생 연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일 만나겠죠. 그렇죠. 매일 만나죠. 거기 노동력하고 우리 자본하고 매일 만나니까 통일을 꿈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적 통일은 권력자들 간의 이제 이념 관계 때문에 이제 진행이 어렵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통일을 한다면은 경제 통일은 이제 좀 더 쉽다. 이래서 북방 정책이 통일을 하는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자 연해주로. 일단은 경제적인 그 동의를 먼저 이루어져야 예, 나중에 정치적인 동의도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경제 영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민족사적 생활 영토.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용어지만 아주 뭐 경제 영토를 넓혀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만 좀 더 얘기할게요. 한민족의 삼위일체론.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과 그리고 재동포. 이 삼위일체가 어디서 만나자? 러시아에서 만나자. 연해주에서 만나자. 그래서 확대된 개성공단의 글로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지도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거꾸로 돼 있는 거꾸로 되는 지도죠. 뭐, 우리가 뭐 지도를 꼭, 열도에서 북방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없고. 그렇죠. 이쪽 북방부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한러 공생론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맞아요. 이 시베리아 벌판에 이제, 시베리아 지구가 극동지구.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자원이 많은데 이걸 갖고 대한민국이 좀 경제 영토를 넓혀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한번 돼보자.
뭐 이런 게 이제 그런데 결국 오늘 뭐 한 얘기는 수림 박사 얘기에 이제 이어서 그렇죠. 수림 박사가 이제 코리아 선언을 주장해갖고 그러니까 코리아 선언 이미 발표됐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 선언은 아직 안 됐죠.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 이제 박사님께서 예.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러시아 가서 학술대회 있대. 아,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빨리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제 못하고 코로나 있어요. 걸려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이리나 씨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동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동일하기 위해서라든지 해야 돼요. 핵심을 짚었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해야 무조건 돼요. 연해주로 우리 그렇죠. 진출을 해야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금 동일을 우리 안 되니까 안 어려우니까 되니까. 경제적인 동일 통일을 먼저 먼저 해야 돼요. 그 북쪽의 경제를 올리면 올려야지. 자연스럽게 인민 소통. 그렇죠. 자유왕래. 그렇죠. 되고 생각이 바뀌고 정치적인 생각도 바뀌고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조선이 가난해갖고는 통일이 안 돼. 안 돼요. 북조선을 어떻게 하든지 $10,000 시대까지 만들어야 올려야 돼요. $10,000를 지금 북조선 어떻게 올려? 그거 연해주에 노동에 그렇죠. 올리는 거야. 항로 공생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러시아의 우리 이리나 씨 고향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다 코로나 끝나면 예. 지금은 어차피 상황이 안 예, 되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예.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 선언 박사님께서도 이거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꼭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박사님 모시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